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 증가와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정책 유지 등 호재로 주가가 상승 행진을 지속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2% 올랐습니다. 11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만 3천 명이 늘고 실업률은 3.0%로 작년 동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한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로 경기 둔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경기 회복 흐름은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이 내년 상반기 내에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토록 한 현행 보험업 감독 규정상 의무 조항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가 2000선을 어제 넘어섰습니다. 37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2009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고요. 시장에서는 이 조선주들이 크게 각광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지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0.6% 정도 올랐습니다. 2009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는 37개월 만에 2000선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했고요. 51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60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적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모두 올랐는데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0.1에서 0.2%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는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고 기준금리도 동결하겠다라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지수 0.4%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이프로팀의 김병수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대망의 2000선을 또 넘어섰습니다. 지지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먼저 어제장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흐름까지도 샅샅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어제 지금 먼저 준비해 놓은 화면을 먼저 보면서 어제 수급 부분들에서 또 외국인들의 매수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부분들을 좀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을 보시면 어제 그 외국인들의 코스피 지수에서 약 5,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네. 이에 반해서 기관은 약 1,5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화면 하단을 보시면 이제 운송 장비 업체 쪽에 운송 장비 업체 자동차라든지 뭐 조선 관련 섹터 부분의 기관들 수주 부분들 어제 뭐 낭보들이 전해지면서 네. 이쪽 섹터에 상당히 많은 유입들이 되는데 양쪽에서 양기관 외국인과 기관 측에서 약 거의 2,500억에 가까운 매수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전일장의 좀 특징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운송 장비 업체 쪽에 양쪽으로서 양매수가 좀 들어왔고 기존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었던 올해 2010년도에 상승 파동 자체가 상승률이 가장 컸던 부분이 뭐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운송 장비 업체 쪽인데 기존의 주도주들이 상당히 좀 올랐던 고점 부분을 찍었던 부분에서 눌림목이 나왔던 부분에서 이런 저가 매수대 부분들이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수주 부분들이 재차 좀 부각되는 모습. 기존의 주도주들이 저가 메리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 파동을 좀 만들었고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되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러블콜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전기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은행 섹터 부분들은 전고점 수준까지 좀 상승 파동들을 만들면서 잠깐 쉬어가는 파동을 만들어주는 사이에 기존의 주도주들이 다시 재차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외국인들과 기관의 집중적인 러브콜을 받고 수급 부분이 상당히 좀 호전이 됐는데요. 주말에 이제 발표됐던 중국의 지준율 인상, 어떻게 보면 이제 12월 상반기에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 부분, 금리 인상이라는 그다음에 출구 전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재차 수급 부분들이 유입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2월 중순이 되면서 4, 4분기가 이제
이제 마무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 어닝 시즌이라 해서 기업들의 특히 IT 전기전자의 소비 시즌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이런 각가지 대형주들의 실적 부분들이 미리 발표가 조금씩 가시화가 되면서 이런 실적 모멘텀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의 어떤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지표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호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고 선취매성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들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서 지수 2,000선이 넘어갔는데 지수 2,000선이 넘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투자자들의 심리들은 상당히 좀 위축이 되는데요. 네. 전일 외국인들은 5,400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선물은 마이너스 거의 한 6천 계약 정도로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의 투자자들 심리 부분들 상당히 좀 위축이 되는데 장중에 이제 선물로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컨트롤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물은 어떤 몸통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꼬리 역할을 하는 그런 해치 차원에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많으니까 네. 개인 투자가들은 그 선물에 몇천 계약, 3천 계약에서 5천 계약 정도의 매도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그리고 지금 하반기 2010년 하반기부터 좀 가장 그 기관적으로 특히 연기금 쪽에서 수급들이 상당히 호전되어 있는데 이 두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 현물 매수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지수가 2,000선이 넘어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런 양쪽 기관, 그 메이저 기관들의 수급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들을 꼭 투자의 중심축으로 좀 잡아두시면 매매를 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내년 상반기에도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상단선 어느 선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2007년도와 지금 현재 장세를 상당히 많은 비교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난번에도 네.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007년도에 60조, 약간 60조가 안 되는 매출 부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매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올해와 내년에 이제 이 모멘텀 부분들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예전에 2007년도에 약 57조 정도가 됐다면 거의 이제 100조 원에 가까운 상승 모멘텀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2,000선을 넘어갔을 때 거의 2,100 정도, 2,070 정도 잡으시면 그때 퍼보다 현재는 상당히 퍼가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또 펀더멘탈로 보더라도 지금 정고점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올 9월, 10월 그리고 11월 달 유럽발 신용 리스크가 반발이 되면서 약간 주축되는데 12월 들어서 또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네.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상승 여력 부분들은 지수 부분들은 조금 더 상승 레벨 부분들 올려놓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업종군 변에서 지금 매매 전략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상승 모멘텀을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출까? 자, 준비해놓은 화면을 먼저 보면서, 자, 우리나라 수출 비중 부분들을, 수출 비중이, 자, 중국과 미국과 유럽 상당히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수출로 먹고, 매출 부분들 영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향후의 상승 모멘텀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현재 그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비중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상승 부분들, 200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의 소비 부분들이 감소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감소 폭을, 중국이 약 24%에 근접하며, 24%까지 근접하면 우리나라 한국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큰 비중들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2004년도부터 감소폭이 좀 진행했는데 미국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11% 그리고 유럽 지역도 약 8% 근접을 하면서 상당히 수출 비중들을 증가를 시켰는데 자, 이러한 상승폭들이 중국장과 가장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소비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 2010년도를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이머징 마켓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선진국의 경기 부분들이 살아나느냐. 네. 그러면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러한 수출 비중을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소비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보실 화면은 자, 미국의
중국의 이제 PMI 지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물론 네네. 이제 지준율 인상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중국의 이제 가장 큰 정책적인 목표는 내수 소비 확대입니다. 내수 소비 확대. 물론 이제 최근에 생산량이라든지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3%까지 증가를 하면서 네. 여전히 수출 경쟁력 부분들은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수 소비 부분들이 확대가 될 경우에는 우리 화학 섹터라든지 이런 섹터 부분들 수혜를 받는 중국 내수 소비 확대 부분들의 상승에 따라 수혜를 받는 업종군들이 재차 레벨업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게 중국의 PMI에 관련된 지수 부분들이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소매 판매 관련된 부분도 상승 파동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거의 30% 가까운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이 미국 관련된 부분인데 자, 미국 12월 달에 연말 시즌을 다가오면서 특히 IT, 전기전자 쪽의 판매 부분들이 호전의 기사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면서 실적 장세 부분들이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첫 번째 화면에 보시면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지 핵심 소매 판매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동월 대비 부분들은 다소 업의 능락 부분들이 있는데 트렌드 자체가 올 2010년 하반기부터 상승 파동 자체를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만들어주는 모습 그리고 지금 실업률 부분들은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 않고 있지만 네.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특히 미국은 소비 부분들이 부동산 가치 자산 가치 부분들의 하락 부분들에 의해서 소비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는데 네. 이런 미국의 부동산 가격 부분들이 상승을 하면서 예전에 위축됐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가 위축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차 투자자들의 소비자들의 심리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좀 두시고 네. 이런 상승 모멘텀 우리나라의 비중을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글로벌 경기 부분들이 상승턴 바닥에서 터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멘텀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수 부분들, 수출 부분들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중심을 잡으시고 투자 전략 부분들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업종 쪽으로 좀 들어가 보죠. 어떤 업종이 가장 빛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업종 부분들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워낙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상승 파동을 만들었던 IT, 전기전자라든지 은행업종 부분들 여전히 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이익 모멘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전자 같은 경우 워낙 예전에 올 2010년 상반기부터 상당히 소외를 받은 업종군이고 은행업종도 마찬가지인데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대송 충당금 관련된 부분이 이제까지 보수적으로 계속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리스크 부분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미리 정립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투자 자산 부분들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도 예대 마진 폭에 대해서 상승 부분에 대한 어떤 이익 모멘텀을 더 가지고 있겠고 이제 IT부 전기전자 쪽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표 부분들이 반등하는 부분은 네. 상당히 전기전자 섹터의 선행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의 심리 부분들이 개선이 되다 보면 이런 전기전자의 소모 부분들이 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이러한 네.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겠고 지난번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D램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안전마진 폭들이 1달러 미만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D램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업체들, 3, 4위 업체 부분들은 감산을 적자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감산을 진행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켓시어 부분들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나쁜 악재 부분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다소 악재 부분이 되겠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호재 부분들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 네. 기본 주축은 IT와 전기전자 그리고 중국 관련 섹터 부분들은 여전히 계속 살아 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네. 화학 섹터의 호남석유화, 그다음에 어제 조선 관련된 섹터들 상당히 상승 레벨 부분들은 좀 보였는데. 네.
이런 부분들 순환매가 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섹터 부분들을 좀 계속 들고 가는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순환매 매매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은 은행과 증권 관련된 유동성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런 수혜를 받는 금융주들은 한번 좀 중심을 좀 잡으셔도 보유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선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저희가 관심 영역에 넣어두는 게 좋을까요? 또 중국 관련 섹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네. 뭐 중국 관련된 부분도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120만 원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불을 좀 지피는 방문 판매가 허용이 되면서 어떤 상승 레벨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뭐 이등주라고 좀 볼 수 있는 기계 섹터에서는 이등주라고 볼 수 있는 금일은 두산 인프라코어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두산 인프라코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시다시피 두산 관련주들은 상당히 리스크 부분들이 중간중간 부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좀 심리 부분을 좀 흔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미국에서 인수한 박켈 리스크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박켈 리스크 부분들이 여전히 계속 리스크로 좀 존재를 하느냐, 자 이걸 이제 약간 좀 바꿔보셔야 되는데요. 네. 미국의 주택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설 경기 부분 아직까지는 미진합니다. 그렇게 뭐 개선폭들이 크진 않지만 3, 4분기부터 두산 관련주들의 리스크를 좀 부각됐던 밥캣이 에비타 기준으로 적자에서 이제 흑자 부분들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가 증가하면서 자회사 DI 차이나의 지분법 이익도 크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 부분들이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하나하나씩 개선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산 인프라 같은 경우 중국 굴삭기 시장 부분도 서부 대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3중 전해가 마무리가 됐는데 3중 전해에서 결의된 내용을 보시면 2차와 3차 부분에 특히 SOC 사업 부분에서 거의 2배 이상의 자금 부분들이 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물론 다른 대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건설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겠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부 대개발이라든지 인프라 건설 부분들의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은 굴삭기 부분들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두산 인프라코어가 어떤 수요 부분들을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매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감소됐는데, 지금 10월 달부터 중국 굴삭기 부분들에 대해서 군산 공장이 가동 부분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 부분이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가지고 있는 공작 기계, 특히 전방 산업이 상당히 지금 호황인데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시죠? 자동차 관련 현대 기아차의 전 세계적인 마켓 쉐어 부분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IT 관련주들 지금 잠시 올 상반기 부분 다운이 됐지만 LCD라든지 아몰레드 이쪽으로 투자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작기계의 수요 부분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보시면서 어떤 중기적인 관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일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최소 정고점 수준까지는 단기 파동 부분들의 매매 부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도 잠시 살펴봐 주십시오. 먼저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지금 일봉으로 지금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밑에 하단선에서 보시면,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어떤 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레벨업 부분들을 좀 만들어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급 부분들이 잠깐 지금 쉬어가는 파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두산 리스크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하락 파동이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런 두산 리스크 부분들, 본질적인 부분들이 어떤 계속 부각은 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하나의 좀 포인트니까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어제 상승 파동들을 만들어서 조금 파동들이 나왔는데, 이 정고점 수준까지의 상승 파동, 정고점 업그레이드 10월 달부터 판매 부분들, 공장 판매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시겠고요. 전일 종가가 27,650원 정도입니다. 아침에 소폭 갭 상승을 하더라도 갭 상승 이하에서 물량분들을 매수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도가는
전고점 수준인 29,000원 정도까지 29,0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를 잡겠고 손절가는 26,500원 정도로 어떤 단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 상승분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가 부분이 갭 상승할 경우에는 어제 그 지수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신 것보다는 약간 눌러줄 경우에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이프로팀의 김병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뉴스 속 테마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종목 중심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죠. 예, 지난주에 증권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증권주 같은 경우에 선물옵션 만기일날 한번 매도하고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선물옵션 만기일날 영향 없이 지수가 상승했는데요. 뭐 그 이후로 2,000포인트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증권주의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2,000주가 넘자 그 지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그런 매도 세력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증권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접근이 좋을 듯하고요. 네. 홀딩 하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심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우리투자증권하고 동양중금증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 강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삼성전자 강세 말씀드리면서 이제 스마트 관련주를 중심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자체도 어제 2,000포인트 돌파와 함께 다시 한번 신고가를 냈고요. IT도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4일 연속 기관 매수와 함께 25,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코스닥 IT 대형주들도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강세를 보였는데요. 추천드렸던 인터플렉스도 어저께 이제 5.87% 올라서 신고가를 냈고요. 목표가는 약간 갭이 있지만 하지만 들고 가기엔 무난해 보입니다. 인탑스도 횡보 중이지만 기관 외국인 4일 연속 동반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인터플렉스도 5일 연속 동반 매수 보이다가 어제 외국인 매도하고 기관이 크게 매수했는데요. 마찬가지로 IT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IT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보자. 인탑스와 인터플렉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뉴스 살펴볼까요? 예, 오늘 뉴스는 이제 어저께 가장 화두가 됐던 37개월 만에 2,000포인트가 돌파됐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어제 오늘 언론에서 많이 방송은 됐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4일 오전 장중 2,000을 돌파함에 따라 또 막판에 12포인트 상승함으로써 2,009를 기록함에 따라서 37개월 만에 코스피 2,000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특히 이는 유럽 재정 위기, 중국 긴축 움직임,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등 만만치 않은 3대 악재를 뚫고 이뤄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 당분간 주가 상승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뭐 지수가 너무 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네. 2007년도의 2,000포인트와 2010년도의 2,000포인트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대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2007년 코스피 2,000포인트는 현대 PER 기준으로 2,700포인트를 넘어야 비슷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3년 전에 비해 경기와 기업 이익 그리고 시중 유동성 등 대부분의 변수들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2007년도의 그 코스피 2,000포인트는 밸류에이션상 그 PER 밴드 상단인 13배 수준인데 반면에 지금은 이 PER의 그 밴드 하단인 9배 수준밖에 되지 않아 그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증권사마다 수준은 다르지만 내년도의 전망이 좋습니다. 다만 전망이 좋은 대신 가면 갈수록 종목 선택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그런 공통 의견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어제 현대중공업이 한 9% 가까이 오른 것과 같이 네. 특정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한정된 수급이 한정된 종목으로 물리기 때문인데요. 최근 낙폭이 과대했거나 조정 기간을 거친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그 순환매를 돌고 있습니다. 네네. 어제 이제 화학이나 그 자동차 부품주들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최근 조정을 받았던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로 길목 지키는 요령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조정이 있었던 대형주 위주로 길목 지키기가 필요하다. 아주 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으로 저희가 그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T에 대한 관심이 연말이 되면 될수록 몰리고 있는데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그 삼성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받고
밑에서 이제 바닥을 좀 높이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하이닉스와 서울 반도체 반등으로 삼성전기에게 좀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이 그 실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하이닉스도 지금 턴을 하고 있고요. 같은 LED 업종인 서울 반도체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에도 그 같은 좀 기회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그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됐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12월 달에 이제 12월 달에 보였던 그 LCD와 LED TV 그 재고 조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재고 조정은 12월 달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거기와 동시에 내년에는 그 LED TV 신모델에 대한 그 비중 확대, 그 내년 2월에 그 춘절 기대감, 뭐 그런 등의 그 호재거리가 좀 내년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네. 내년 2월 이후에는 LED 가동률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를 한번 시작을 해봐도 되지 않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매수를 할 타이밍이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저희가 기술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닥권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부담감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고점도 높이고 있고 바닥권도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오늘 시작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도시바 쪽에서 그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바람에 오늘 하이닉스 IT 쪽으로 또 관심이 좀 몰릴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기도 좀 아침에 좀 관심을 받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그 전고점인 13만 8천 원을 돌파하는 수준으로 제시를 하겠고요. 돌파해서 15만 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61선이 무너지는 12만 3천 원 전저점 수준입니다. 네.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수급도 괜찮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이 그동안 매수로 일관을 하다가 네네. 매도로 일관을 하다가 이제 매수로 턴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어저께 7만 한 5천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고 있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LG 상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 상사주들이 환율 하락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이제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락이 과도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LG 상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찍고 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환율 하락이 악재로 작용했다 해도 유가 등 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그 자원 개발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유가가 그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관심이 늘어날 텐데요. 4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전분기 대비해서 한 96%가량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 4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네. 어제 기관하고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2011년도 예상으로 그 예상 PER이 6.1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 이제 바닥권을 확인을 했고 따라서 LG 상사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닥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2011년 그 기업 내용도 내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술적인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예, 삼성전기 보시면은 121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그 자원 개발의 가치에 대한 그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1선과 21선과 5일선을 기점으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시초가 아침에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목표가는 38,000원. 그 전 고점이죠.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손절가는 바로 121선이 무너지는 그 34,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시초가 부근에서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격이 약간은 다릅니다. 삼성전기, LG상사 이렇게 두 종목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른 종목들을 살펴볼 때 저희가 한쪽으로 좀 힘을 실어준다면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IT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삼성전기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LG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보다 내년도 전망이 훨씬 좋습니다. LG상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자원재 개발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는 게 이제 내년서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LG상사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네. 삼성전기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로 봤을 때는 LG 상사, 단기로 본다면 삼성전기 쪽에 관심을 두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증시 어제 2000선 넘어섰고 오늘도 일단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동시효과상으로는 이 예상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느 선까지 오를 수 있을지 그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지수 상승에 대한 의미는 2000선을 돌파하고 나서는 없습니다. 네. 이제 항상 시장에서 관심이 갖고 있는 게 내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전 업종이 골고루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지난번과 같이 특정 종목 위주로 올라갈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급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전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그 관심이 몰리는 대형주 위주,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전자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그런 특정 종목의 특정 지수 상승이기 때문에 지수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네. 지금 어느 대형주로 따라 살 것인가를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지수보다도 이 종목별로 관심을 두고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조정이 있었던 대형주 위주로 좀 길목지키기에 나서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종혁 과장과 함께 뉴스 속 테마주를 찾아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어제 급등했었죠. 8% 넘게 올랐었는데 오늘 역시 이 강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세로 어제 장을 마쳤는데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전자업종 쪽으로는 어제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금융업종도 최근에 주가가 가팔랐었죠. 어제는 좀 쉬어갔습니다.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 KB금융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군들 조금 흐름 자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SK에너지는 현재 보합권이고요. LG디스플레이 0.3% 내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어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역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기업은행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O일 역시 0.5% 내리면서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혼조세입니다. 오르고 있는 종목, 내리고 있는 종목 조금씩 갈리고 있는데요. 상승 출발은 또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장이 시작됐습니다.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개장이 됐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별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삼성전자가 하락 출발했습니다. 0.7% 내리고 있고요. 포스코는 0.1%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도 강세네요. 2.2%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조선업종 어제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5.5% 급등하면서 몇몇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TX 그룹주들도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운수 장비업종 쪽으로 이 강세장이 펼쳐졌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4%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어제 자동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0.6% 오르고 있는 반면에 KB금융 최근 들어서 닷새 연속 상승장이었거든요. 외국계 쪽에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일단 조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기아차는 0.5% 오르고 있고요. 한국전력 0.3%, LG전자 0.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SK에너지 그리고 LG는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는 1%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 0.5% 내리고 있는 반면에 KT는 0.2% 오르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계에서도 관심을 조금씩 보이고 있죠. 삼성물산은 0.6% 내리고 있는 반면에 롯데쇼핑 0.4%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어제 많이 하락했거든요. 4.62% 내렸었는데 민영화 작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급락세를 탔고요. 오늘 잠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1% 오르고 있습니다. 신세계 현재 0.8% 내리고 있고요. 기업은행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0.3% 오르고 있고요. SO일은 1%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NHN, KTNG 나란히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코스피는 현재 0.02% 오르고 있고요. 2010에 걸쳐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 오르고 있고요. 516포인트로 상승폭을 늘린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보합권이고요. 서울반도체 1.4% 오르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CJ 쇼핑은 나란히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0.4% 오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SFA는 1.1%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 태웅, 동선은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SK컴즈는 현재 0.5% 오르고 있고요. GS홈쇼핑이 0.09% 오르면서 이 소폭의 반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0.7%, 성광밴드 0.65% 각각 오르고 있고요. 성용광전투자는 3.7% 급등하고 있습니다. 덕산아이메탈 0.6% 내리고 있고요. 실리콘웍스, 에이스 디지텍 1.3, 1.6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엔, 멜파스, 테크노세미캠, 동구 SNC 나란히 상승 중입니다. 하림은 0.3%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상승 출발을 했고 그 힘은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2000선 안착 시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보다는 중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상승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던 삼성전자가 최근 조금은 가격 부담에 좀 부딪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지수 측면에서 본다면 지수의 상승 속도는 초반에 좀 주춤하거나 또는 후반으로 갈수록 좀 매기가 집중되는 업종과 섹터가 나오면서 좀 상승폭은 키워질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일단 상승 마감하면서 연중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들 전체적으로도 우리 증시하는 2000선 안착 시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미국 증시의 가장 큰 내용은 역시 그동안 감세한 연장으로 인해서 일부 연준회의에서 국채 매입을 축소할 수 있다는 판단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연준은 경기 판단 가운데 실업률을 낮추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6천억 달러의 국채 매입을 지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11월 소막 판매가 사후적이지만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으로 일단 호조세를 보인 점 등이 일단 미국 증시의 연고점 행진의 이유가 됐고요. 이런 점들은 3년 1개월 만에 2000선을 회복한 우리 증시에 그대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긍정적인데요. 2000선 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간 상황이고 그리고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저희 시장에서 어차피 2000선까지 만들어주는 힘은 역시 IT하고 은행이라는 전망이었을 거고요. 일단 2000선이 지금 회복과 안착 국면에 들어선다면 은행과 IT만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밸류에이션을 상향할 수 있는 섹터들, 즉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화학업종과 자동차들도 조정을 통해서 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조정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기는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은행주가 이번에 2000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물론 이제 대순 총담금 감소라든가 대출 증가 등으로 이익 증가를 느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 섹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리스크에 대한 축소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리스크 축소가 역시 밸류에이션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이었다면 전체적으로 2000선 회복은 역시 밸류에이션에 기초한 장세 흐름에 대한 판단으로 볼 수 있고요. 경기가 정상화된 이후에 나타나는 주가의 정상화의 의미도 함께 내포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2000선 안착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종목의 매기 확산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은 산만하다는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은 좀 종목별로는 조금 등락을 많이 반복하는 그런 네. 장세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등락이 반복되면은 이 투자 패턴도 좀 빠르게 가져가야 될 텐데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발 빠르다는 측면이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네. 자칫 발 빠르다는 것이 좀 역행매매도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다는 측면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섹터와 이제 업종 종목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네. 기다리는 전략도 오히려 섹터 순환에 유리한 전략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네네.
조금 집중화된 전략에서 분산의 전략. 그러니까 지금 최근 몇 개월 내에 좀 오름폭이 적었는데 실적이 상당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종목군들로 네.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가능하다 이게 보여집니다. 네. 즉 삼성전력의 가격 부담과 지수 견인력 약화 속에서 종목은 좀 더 활산될 수 있다는 점에 좀 유념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과 채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흘 만에 원달러 환율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인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전일 마감 상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로화의 네. 상승과 증시의 2,000포인트 돌파, 또 외국인의 주식 관련 매물로 1,139.2원으로 저점을 낮췄지만 결제 수요가 하방 경직성을 제공을 하면서 전일 대비 5.9원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에 변수가 될 만한 요인이 몇몇 개 있었습니다. 조선 업종 쪽으로도 좀 수주 소식도 들려왔고요. 먼저 오늘장 출발 상황도 정리해 보고요. 외환 시장 전망도 말씀 듣도록 하죠. 예, 미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미 달러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환율은 1,143.5원에 최종 호가되면서 금일 달러 환율은 1,143원에 소폭 상승 출발하여 현재는 44원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보유 중인 외화자산 가운데 30억 달러를 KIC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에 설립된 KIC는 외평기금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 보유액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며 총 운용자산은 334억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재정부는 2007년부터 해마다 달러를 위탁을 해왔고 한은은 2006년에 170억 달러, 2008년에 49억 달러를 위탁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외환보유액이 3천억 달러 돌파가 예상이 되었지만 외평기금의 KIC 위탁으로 증가폭은 둔화되었습니다. KIC 위탁은 축적된 외환보유액 중에 일부를 다소 공격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환시 개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한다는 외부의 비난을 완화시킬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밤사이 미 금리가 급등세를 나타낸 가운데 유로화를 제외한 여타 통화들은 미 금리 상승에도 약세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주요국 금리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가 채권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이는 신흥국 통화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우리 증시의 2,000포인트 돌파와 전일 현대중공업의 1.5조 원 선박수주 등 잇따르는 수주 뉴스, 또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환율의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불확실성과 연말을 앞둔 원화 롱 포지션 정리, 또 최근 집중되는 결제가 하방 경직성 또한 좀 단단히 제공을 할 듯 보입니다. 금일도 1,140원 초반 부근에 등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채권 시장에서는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채권값이 하락했습니다. 어제장도 정리해보죠. 예, 미 국채 금리 반락과 외국인의 선물 매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과 대차 거래 청산으로 바스켓물은 강세를 나타냈지만 이 외의 단장기 영역으로는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채권 시장 투자 심리가 약간 약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출발 상황 어떻고 오늘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FOMC 양적 완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과 인플레 우려로 미 국채 금리가 7개월 내 최고치로 급등함에 따라서 채권 시장은 국채 선물이 7틱의 갭을 형성하면서 하락 개장하는 등 소폭의 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경기 회복과 내수 증가 영향으로 내년도 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은행과 민간 연구소가 전망했던 4%대 수준을 좀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서 재고 증가가 성장의 0.5%포인트 기여할 것을 반영한 결과로 연중 상저하고의 완만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반면 소비자 물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총수요 압력 증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공급축 요인으로 인해서 3%대 수준을 예측을 하였는데요. 이는 약세 모멘텀을 좀 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거시정책은 유연한 운용을 표명을 하였습니다. 표면 금리 변경으로 스프레드 거래가 제한된 가운데 원월물인 KTB 3월물로의 본격적인 롤오버가 금일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최근
그 사계 월물의 그 월물 교체 시 평균 괴리율은 약 마이너스 0.3%로서 원월물은 이론 가격 기준으로 저평가가 30틱 내외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선물 만기를 앞두고 약 5만 계약의 순매수 포지션을 보유한 외국인의 2월 여부와 또 사상 최대 수준인 대차 잔고의 청산 여부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금일은 미 국채 금리의 급등에 따라서 국채 선물은 좀 추가 하락으로 가격 조정을 보일 전망입니다. 가격 반락 시에는 11월 매물대 축적 구간이고 국고 5년물 기준으로 11월 고점 수준에 해당하는 112.2포인트에서의 1차 지지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 전문가 포트폴리오가 이어집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증시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이에 맞는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 2011년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2000선 단단히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2000선을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치들은 반영이 되어 온 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저평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도 저평가가 돼 있는 부분은 맞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이야기의 유동성이 확충된 부분들이 통장성이 높은 아시아적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한국이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것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의 저평가 과정은 언제가 됐든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조금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일부 핵심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2000선을 넘었기 때문에 지수에,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온기가 시장 전반으로 좀 확산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2000선이 주는 의미를 조금 반감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과정까지도 같이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 투자가들을, 국내 개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도 좀 행복한 2000선을 맞이했을 텐데,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만 행복한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부담 때문에 2000선이 넘었다는 부담감들이 그렇게 환호 이런 것들이 시장이 강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분명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업종별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업종별로 보면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렇게 크게 뚜렷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물론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움직임들이 보다 더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 현대중공업이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다시 좀 밀리는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어제 이상의 움직임을 좀 강하게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 특징적인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우리 시장 특징적인 움직임도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2000선을 넘었지만은 그래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 바라보는 게 나을까요? 종목이 확산되는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지난 한 달 반 동안 특히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한 25% 정도가 주가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이끈 절대적인 종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이외에 중소형주까지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파급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와중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LG화학이라든지 기존의 시장을 주도해왔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로 순환매가 돈다면은 여전히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중심의 시장 흐름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그 매기가 확산되는 과정은 안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가들 시장에 진입하기는 생각보다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가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쉬어갈 때 그런 부담감을 받아 안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이 코스닥 종목이나 중성주로 확산이 되는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라든지 기타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이 좀 전이가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열 팀장과 함께 구체적인 우리 시장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이 말레이곰 꼬마라고 하죠. 이 청계산 부근에서 포획이 됐다고 하는데요. 참 그동안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예, 아침에 잡혔다는 소식이 또 속보로 들어와 있네요. 우리 증시 마감 상황 잠시 살펴볼까요? 0.1% 코스피 오르고 있습니다. 2010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오르고 있습니다. 51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4원 60전 오르고 있고요. 1145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맡게된 센증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해우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할 텐데요. 문자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그리고 261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맡게된 센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